입니다. AI 마케팅 9주차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 데이터 확보 전략을 세우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앞전 9-1에서 저희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는 사내에 있는 서류라든가 그리고 뭐 비디오, 이미지 이런 내용들을 대기업 같으면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를 모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외부 자료를 가져오는데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 같은 생생한 사람들이 이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을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공서라든가 어떤 사이트에서 웹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꼭 공공 데이터가 적합하지 않더라도 잘 사용을 했을 때는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확보를 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도 데이터를 아웃소싱 할 수 있는가,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구축하고, 또 사례를 살펴보면서 실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 장에서 9-2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AI를 마케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이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방대한 자료를 모두 나열해서 가져왔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표를 붙여서 네이블링 한다고 그러는데, 제목을 어떤 데이터를 목차를 만들면서 네이블링을 해서 언제든지 쉽게 찾아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수 있는 방법까지를 이 장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확보하는 것도 전략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용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행복하게 느끼고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를 끌어와야만 실질적인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데이터 전략을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그 내용이 부족했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 소싱 채널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에 있는 내부 데이터로만 충분하지 않았을 때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여기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이 혁신 이 내용을 가져다가 AI 혁신 이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용자의 일상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사용자가 나중에 이 AI 이 혁신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아주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심층 데이터를 끌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는 고객의 아주 심층적인 세부적인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라이휠이라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맞춤화를 실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제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카드를 사용하거나 뭐 결제하는 방식, 어떤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개인의 맞춤화를 설정을 하고
또 주문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것인가를 써먹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쿠폰을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규 상품이 나온 것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폰,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제공하고, 또한 고객의 디테일한 활동을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커피 주문 추이가 어떤 식인가, 그래서 뭐 어떤 커피를 주로 원하는가, 아니면 어떤 시간에 주로 구매를 하는가, 또 결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또 취소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에 드라이빙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차로 가면서 주문하는데 이 사람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주문하기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이런 것들이 귀중한 데이터가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왠지 스타벅스의 드라이빙으로 주문을 했을 때는 너무도 내가 편리하다는 고객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 맞춤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요, 본인이 좋아했던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이 개인별로 각각이 다 틀립니다. 개인 맞춤화가 실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것에 뉴스피드에서 좋아요를 클릭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좋아하구나 해서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 뉴스피드에는 좋아요를 많이 눌렀던 성향의 내용을 우선순위로 상위 노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타벅스에서도 주문 추이라든가 결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아주 심층적인 내용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주문 시라든가 결제 시 아주 편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마케팅을 하는데도 이 내용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수업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피숍을 운영하는데도 인공지능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고객의 맞춤화를 이루는데 아주 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포털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방대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일상에 숨어있는 데이터까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고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 서비스를 하는 음성 비서 네스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홈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의 일상 속에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까지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 기기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보일러를 켜거나 아니면 냉장고를 열거나 하는 내용 중에서 음성 비서한테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이 생생한 자료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는데 너무 심층적인 일상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끌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 습관은 언제 퇴근하고 언제 보일러를 켜고 언제 에어컨을 켜고 끄고 또 언제 냉장고를 열어서 어떤 음식 먹구나 하는 내용들을 전체 이런 내용에서까지 아주 생생한 데이터를 뽑아내야만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고객은, 소비자는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더욱 고객의 일상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질은 굉장히 다양하고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질이 결론적으로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그 사람이 필요하는, 그 사람이 활용하는 내용을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AI 혁신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비료를 써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요구하는 열매를 줄 것인가 목재를 줄 것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 확보가 관건인데요. 데이터 질을 결정하는 내용을 여기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갖추는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에서 추출을 해야 더 데이터가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최적의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데이터 크기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시의성이 있는가, 시간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가 생성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나오다가 멈춘다고 한다면 새로운 내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지속성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생생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켜야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인데요. 얼마나 다양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데이터로 했을 때는 소비자가 편리한 게 아니라 불편함이 올 수 있는 내용으로 아니면 오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편향성인데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아주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라다 봐야 될 어떤 서비스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 내용은 AI 혁신의 가치는 몹시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편향성은 없는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적절한 속성의 정의인데요. 네이블링이라고 합니다. 마침 여러분이 옷을 구매했을 때 옷에 붙어 있는 라벨과 같은 것인데요. 그 라벨을 보면 그 옷에 네이온인가 울이 몇 프로인가 그리고 뭐 나일론이 몇 프로인가 그리고 뭐 이런 세탁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라는 것이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여러 데이터를 복잡하게 가져왔을 건데 이것을 이름을 지어주고 구성을 해서 찾기 쉽게 그리고 사용 쉽게 해주는 것을 보통 우리가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블링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성의 레이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좋은 데이터의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된대요.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좋은 데이터의 관리, 확보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가 확보가 관건인데 이 데이터의 질을 결정하는 내용의 6가지를 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가 시의성은 있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인가, 그리고 데이터는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데이터가 너무 단조롭게 편향적이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았다면 데이터의 적절한 속성을 정의를 해서 네이블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성이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기획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어 주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질을 높이려면 하는 지금 요약해서 했던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질을 높이려면 데이터 양이 방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대한 쪽에서 거기에서 추출해 내야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는 뭔가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아주 작은 세심한 구석까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편리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방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의성이라고 그랬는데요. 데이터가 신선해야지 굉장히 오래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는 현재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생성된 자료를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드는데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아주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되지 않는 균형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심층적인 내용까지를 편리하게 소비자한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데이터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시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질을 높이려면 데이터 양이 방대해야 되고 시의적절해야 된다. 시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시의성이 있는가. 그래서 신선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인데 그런 데이터를 또한 끊임없이 생성해서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다양한 속성을 담고 있어야 질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상시에 데이터를 평가하고 늘 보완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야 질 좋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질을 결정하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는 네이블링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옷에 붙은 라벨이 그 옷의 핵심적인 속성을 말해주듯이 데이터 속성을 지정해주는 작업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떤 속성이 있다는 것을 지정해주는 그 작업을 우리는 보통 네이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학습을 하고 분류의 기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성능이라든가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네이블링이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구성을 해놓고 그 데이터 하나하나마다의 속성을 잘 정리해 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이블링이라고도 하는데 마침 옷에 붙은 라벨을 붙이는 라벨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전적인 용어를 데이터 네이블링을 밑에 참고로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인공지능 AI가 쉽게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 동영상 속에 일일이 명칭을 달아주는 것을 보통 네이블링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과 종류를 100% 정확도로 분류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또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이블링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경우에 주관이 개입되거나 데이터 왜곡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블이 잘 지정된 데이터, 양이 적어도 양 많은 지저분한 데이터보다 우수한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데이터 레이블링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아래를 보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인데요. 이 학습하기 좋게, 알고리즘이 학습하기 좋게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객체 인식은 각 영상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객체가 있는 그 위치와 크기 등을 기록하고, 동물 인식은 동영상에서 동물이 있는 영역에 박수를 친 뒤 그 다음에 해당 객체가 어떤 동물인지 이름을 적는 식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데이터 네이블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아주 편리하도록 해주는 일이 네이블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9-3에서 여러분들과 수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9-2에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데이터 확보 전략인데요. 이 중에서 심층 데이터를 끌어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사례를 들면서 얼마나 개인 맞춤화 전략에 알맞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데, 디지털 플라이힐이라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스타벅스는 마케팅에 AI 혁신을 적용했다는 내용을 사례를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포털에서 고객의 정보를 방대하게 모으고 있는데, 심지어는
음성 비서에서 스마트 홈 기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내용까지를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지극히 사적인 활동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 좋은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크기, 시의성, 다양성, 편향성, 레이블링, 관리 시스템까지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봐서 네이블링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9-1을 맞추고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9-3에서 여러분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9-2 이 수업 듣느라고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